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운동량 보존에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은 이전에 질량과 속도라는 개념과 연관이 있긴 하지만 과학자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용해서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이 운동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을 나타내는 물리량을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고, 기어로는 소문자 P형, 스몰 P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문자 P, 스몰 P라고 보통 말하는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이렇게 질량과 속도의 곱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 그래서 영어로 하면 P는 MV, 질량, mass, MASS, velocity. 이렇게 필기체 형태로 적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별량이기, 변하는 양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고, 물론 질량이 비례하니까, 그렇죠?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속도의 비례합니다. 운동량의 단위는 그래서 질량 단위 킬로그램, 속도 단위 미터 per second. 킬로그램, 미터 per second. 이렇게 했습니다. 운동량의 방향은 여기서 방향성은 질량은 방향성이 없죠, 그죠? 여기서 질량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속도가 방향성이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직선 위에서 어느 한 방향의 운동량을 플러스 값으로 나타내면 반대 방향의 운동량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낸다. 속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플러스 값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운동량이면 반대 방향 왼쪽으로 움직이는 자, 운동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운동량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되는데, 그렇죠?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다. 운동량의 크기가 같아도 방향이 다르면 운동량이 다르죠, 그죠? 속도도 마찬가지죠, 그죠? 속도의 크기가 같더라도 속도의 방향이 다르면 다른 속도가 다르죠, 그죠? 3,000kg의 트럭이 20m/s 속도로 달린다. 운동량은 얼마인가? 크기만 보면 3,000 곱하기 20 하면 6만 kg/s. 1,500kg의 자동차가 20m/s의 속도로 달린다. 1,500 곱하기 20 하면 3만 kg/s. 1,500kg의 자동차가 마이너스 20m/s. 지금 보면 A하고 B는 왼쪽으로 달리고 있는데 C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여기서는 왼쪽을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두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C가 지금 마이너스 20m/s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만 kg/s. 자, 나중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것으로 방향을 고려해서 계산한다. 운동량은 방향이 있다고 했으니까 방향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자, 그래서 요거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를 우리가 델타, 요 데비에이션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면 됩니다. 요 변화 델타, 대문자 델타인데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여기 세모 모양이 아니고 요 델타는 왼쪽은 약간 경사가 완만하고 오른쪽은 경사가 좀 급한 세모입니다. 델타,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MV 빼기 MV0. V0는 처음 속도죠, 그죠?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제로 벨로시티라고 보통 부릅니다. V 빼기 V0는 M 델타 V. 운동량의 변화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운동량의 단위와 같죠, 그죠? 운동량의 단위와 같습니다. 운동량이 증가할 때는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같은 경우, 이렇게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의 이렇게 방향과 같은 경우, 지금 처음 운동량 MV0, 나중 운동량 MV가 방향이 같죠, 그죠? 이럴 때는 운동량이 증가할 때죠, 그죠? 즉 다르게 말하면 운동량이 증가할 때는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이 감소할 때는 처음 운동량 MV0 이렇게 큰데 나중 운동량은 MV 이렇게 작은 경우는 처음 운동량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량이 생긴다. 운동량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면 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처음 운동량의 방향과 이런 경우도 반대가 되고, 그죠?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반대가 되며 지금 크기는 커지게 되죠, 그죠? 커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보자. 물체의 운동의 양을 나타내는 물량이다.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낸다. 방향은 항상 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운동의 양, 운동량이죠, 그죠? 운동의 양, 질량과 속도의 곱,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자, 하기니 야구 선수가 친 질량 150g인 야구공이 120km/h 속도로 날아갔다. 이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운동량의 단위인 kg/m/s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바꿔줘야 되는데, 자, km/h 같은 경우는 1km는 1000m죠, 그죠? 그래서 1000m 분모에는 1시간은 3600 세컨드, 그죠? 초를 세컨드라고 했죠, 그죠? 3600초 또는 계산하면 3분의 100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120하고 이렇게 36, 12하고 36 보면 3배죠, 그죠? 그래서 분모에 3이 오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00m/s. 자,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된다? 질량을 곱하는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을 곱하는데, 질량을 150g은 킬로그램 바꾸기 위해서는 1000으로 나눠야 된다, 그죠? 1000분의 150kg, 0.15kg이죠, 그죠? 1000분의 150kg, 0.15kg. 거기다가 우리가 속도 환산해준 3분의 100 곱하면 3, 5, 15 돼서 약분돼서 5kg/s가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운동량은 보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성질인데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보존되는 특성을 가지더라. 어떤 정리해 보면 두 물체가 서로 충돌할 때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외에 마찰, 공기장과 같은 다른 힘이 두 물체에 작용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고 단지 두 물체만의 상호작용만을 본다면 충돌 전의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는 겁니다. 외부에 다른 힘이 없으면 외력이라고 부르는데, 외력이 없으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같다. 이걸 뭐라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다. 자, 이걸 표시해 보면 지금 충돌 전의 속도를 V1, 지금 밑에 그림 있죠, 그죠? 충돌 전 그림 보면 되는데, 질량 M1 V1 A는, B 같은 경우는 M2 V2. 충돌하고 나서 충돌 후의 속도 M1 V1 대시, M2 V2 대시, 뭐 대시.
옛날 사람들은 다시라고 읽기도 하는데 대시 뭐 어쨌든 V1 프라임이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V1 대시, V2 대시 이렇게 보면 M1 V1 충돌전은 M1 V1, M2 V2 그렇죠? 충돌은 M1 V1 대시, M2 V2 대시 여기에 다 같다. 그래서 충돌전 두 물체의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두 물체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서로 같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서로 같다. 그래서 기호로 쓰면 M1 V1, M2 V2는 M1 V1 대시, M2 V2 다시 이렇게. 뭐 여기 미지수 한 개요. V2의 뭐 속도를 구하라, V1 대시의 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자 잘못 들어왔네요. 자 이건 생략하고 자 그다음 해보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이 적용되는 예. 두 물체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 충돌전 그죠? 충돌전 여기 있습니다. 충돌전 M1 V1, M2 V2 그래서 합한 거는 충돌 후 M1 V 나중 속도를 V라고 했을 때 M2 V 근데 그걸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나중 속도가 같으니까 충돌 후의 속도가 같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보면 요거는 같다. 그래서 V를 구하면 충돌 후 한 물체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움직일 때 한 덩어리가 되어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두 자동차가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될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므로 충돌 후 속력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자, 한 물체가 폭발과 같이 분리되어 여러 물체는 두 물체로 나눠지는 경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충돌 전에는 같이 붙어 있다가 충돌 후에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보면 충돌 전에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죠? 그럴 때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충돌 전의 운동량도 0이다. 0이다. 분리전. 폭발과 같은 이런 거는 수류탄이 터지기 전에 가만히 있죠 그죠? 그래서 0이다. 수류탄이 터지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속도가 있다. 지금 롤러스케이터, 인라인 스케이트를 양쪽으로 미는 거 보면 왼쪽으로 밀리는 경우는 V1의 속도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밀리는 것은 V2의 속도로 그래서 운동량 M1 V1, M2 V2 이렇게 다 한다. 그래서 보면 M1 V1가 이게 0이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넘기면 M1 V1은 마이너스 M2 V2 여기 마이너스라는 것은 방향이 반대란 뜻이죠. 그죠? 여기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M1 V1의 방향과 M2 V2의 방향이 반대죠.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그걸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밀어낸 후 분리되는 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므로 분리 후 속력을 예측할 수 있다. 분리 후 속력은 어떻게 된다? 질량에 반비례하고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질량이 이게 보면 M1이 증가하면 V1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이 커진다. 충돌할 때는 폭발할 때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폭발한다고 생각하면 폭발할 때 파편이 작은 것과 큰 걸 생각하면 작은 파편이 멀리 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질량이 작은 게 속력이 빠르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m인 물체 A가 속도 3V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질량 이 m인 물체에 충돌하였다. 그럼 충돌 전은 A는 질량 m, 속도 3V. 충돌 전의 질량 B의 질량은 2m, 속도는 0. 충돌 후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함께 운동할 때 충돌 후 속도를 써보자. 다음 마찰이나 공기장은 무시한다. 즉 이런
마찰의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보면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를 V-라고 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합이 같으므로 충돌 전 A는 3mv, m 곱하기 3v, B는 정지해 있으니까 속도가 0이다. 그죠? m 곱하기 2m 곱하기 0, 0이다. 그죠? 그리고 충돌은 한 덩어리가 운동이니까 한 물체의 한 덩어리가 된 속도 V 대시, 그리고 A의 질량 m, B의 질량 2m 이렇게 합해서 나타내면 V 대시를 구하면 3mv 대시, 3mv다. 그죠? 약분하면 V 대시는 V. 이런 경우는 충돌 전과 같은 속도로 같은 속도는 아니죠. 그죠? 충돌 전보다 속도가 작아져서 3분의 1 정도로 작아진다. 당연하겠죠. 그죠? 뭐 빠르게 오던 어떤 물체가 아버지가 이렇게 얼음판 위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쭉 가만히 서 있다. 뭐죠? 아이고, 아버지가 모양이 이상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만히 얼음판 위에 서 있다 하면 이쪽에 아이가 빠른 속도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처음 배워서 너무 신이 나서 빠른 속도로 쭉 오면 부딪혔을 때 처음의 요 속도보다는 어떻게 된다? 둘이 한 덩어리가 돼서 아이고 우리 애를 딱 아듬고 같이 가는, 부딪혀서 함께 가는 속도는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아지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여러 가지 충돌과 운동 에너지.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충돌 전 후 운동 에너지 합은 보존되는 경우가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운동량 보존되는 법칙이죠. 그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 합은 보존되는 경우도 있고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그죠? 자, 한번 구별해 볼게요. 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 보면 저 m이 질량 속도로 와서 부딪혀서 m과 부딪혀서 지금 충돌을 보면 물론 두 개가 똑같은 물체입니다. 똑같은 질량을 가진 물체. 충돌해서 A가 지금 정지하고,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금 파란색 공을 A라고 하고 초록색, 파란색 공, 초록색 공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파란색 공인 A가 이렇게 정지하고 B가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대표적인 뭐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줄여서 탄성 충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보존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감소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충돌 볼까요? 충돌 전에 MV로 와서 M과 부딪히면 충돌 후에 여러분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한 개는 3분의 1B, 3분의 2B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충돌 전 MV 되죠. 그죠? 충돌 후 M 곱하기 3분의 1B, M 곱하기 3분의 2B 이렇게 하면 이제 운동량 다 더하면 MV가 되죠. 충돌 후가. 그렇죠? 그래서 충돌 전과 충돌 후는 같죠. 그죠? 이게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충돌 후에 3분의 1B, 3분의 2가 되면 계산해 보면 충돌 전은 2분의 1 MV 제곱. 왜냐하면 파란색 공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 전에는 파란색 공만 가지고 있죠. 운동 에너지를. 그죠? 2분의 MV 제곱. 뭐 흰색은 0이다. 그죠?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는 상태고, 지금 충돌 후는 파란색 공이 3분의 V 제곱 2분의 M. 여러분 운동 에너지 식 알죠? 그죠? 혹시 운동 에너지 식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럼 한번 적어보면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서 K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2분의 1의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고등학교 때도 배웠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m 3분의 1 v 제곱 이렇게 적죠, 그죠? 그리고 2분의 1 m에다가 흰색 공의 속도 3분의 2 v 제곱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2분의 m v 제곱 곱하기 9분의 5. 9분의 5는 1보다 작다, 그죠?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보다 어떻게 된다? 나중 운동 에너지가 작게 된다.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가 작게 된다.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속도로 되는데 이런 걸 비탄성 충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 비탄성 충돌이고 아까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우리 일상생활은 이렇게 비탄성 충돌이 많기 때문에 이 비탄성 충돌의 예를 표시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인데, 자,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비탄성 충돌 아까 우리 두 번째 그림 있었죠, 그죠? 운동 에너지 감소하는 충돌 이런 경우가 비탄성 충돌이고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 되겠습니다. 자,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다 보존됩니다. 예를 들면 원자나 분자 사이의 충돌, 탄성 충돌 실험 장치의 쇠구슬 사이의 충돌, 이것도 완전히 탄성 충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잘 설계하면 탄성 충돌 실험 장치니까 탄성 충돌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비탄성 충돌입니다. 운동 연구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충돌 공들 사이에 부딪히는 이런 것들 다 비탄성 충돌입니다. 즉 충돌 전에 에너지가 충돌 후보다 크다는 거죠. 즉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다른 데로 에너지가 샌다는 거. 자, 완전 비탄성 충돌, 진흙과 벽, 달러붙어 진흙 던지면 벽에,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돌이 떨어져서 지구의 땅 속에 묻혀서 멈추는 경우. 석이 지구에 떨어져. 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돌석자. 어쨌든 돌이 땅에 지구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히는 경우. 운석. 대표적인 운석이라는 운석. 여러분, 돌이 떨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어쨌든 우주에서 오는 돌은 운석이죠, 그죠? 어쨌든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땅속에 이렇게 묻히는 경우. 이런 게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서는 운동량이 무엇인가 꼭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운동량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